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텍사스 소송에 관련된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대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텍사스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은 12월 18일 외세 선거 개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CIA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이 연방 대통령 뽑는 선거에서 이제 다른 주들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일단은 의혹으로 하겠습니다. 이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 이 4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커뮤니티 방에 올린 글을 잠깐 읽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7대2로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9대0입니다. 토마스 대법관과 이제 알리토 대법관이 기각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주가 타주의 선거 승인의 무효화를 요구할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헌법을 해석했는지 그것은 아마 전문가들이 오늘 내일 중에 분석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소송 자체를 검토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어링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젠 끝이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투쟁입니다. 자, 선거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으로 대법원에게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헌법을 해석했는지 제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추석을 달 텐데 실제 이 대법원의 판결문이 대단히 간결합니다. 그냥 한두 문장으로 텍사스주는 스탠딩이 안 된다.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소송을 제기할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연방국가에서 A라는 주가 B주의 이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 보수 대법관들을 비난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접수할 수 있는 소송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의 4개 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조지아 이 4개 주 정부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자 그렇게 가정합시다. 어떤 잘못을 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서 만약에 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법원이 히어링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이 여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여기에 인터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합류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에서 제기한 소송은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투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즉 이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있다. 그럼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직접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경우 이제 소송의 주체가 만약에 그 자격 요건이 된다면은 대법원이 보겠죠. 현재 텍사스주는 그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소송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상하원 연방의회에서 이 정치적으로 선거인단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헌법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보내는 것은 그 주에서 주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이제 치르고 그리고 선거를 승인하는 것은 주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연방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연방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만약 저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채팅을 해서 보냈다. 그러면은 연방의회에서는 이론적으로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보낸 선거인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절이 되었다. 그러면은 연방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프로시저입니다. 정치적인 프로세스로 얘네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법률가들은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정선거를 심리를 해서 선거 결과를 만약에 그들이 뒤집을 경우 발생할 후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 4개 주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 유튜브에 검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우회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대법원이 그들을 직접 심판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마크 르빈 변호사는 법원이 도망을 간 것으로 해석합니다. 굴을 파고 숨었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하더라고요. 저야 이 법적인 분석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트럼프가 또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존 유 한인입니다. 이 버클리 헌법학자에 따르면은 미국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최정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는 대법관들이 아닙니다.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에서 어떤 헌정 질서에 위험이 부딪혔다. 그때 대법관들이 목숨 걸고 나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계엄령이나 긴급 행정명령으로 군사력을 활용해서 수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반역자들을 잡아들이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역시 이 문재인 보유국처럼 파시스트 국가로 전락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총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파시스트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에는 우군들이 있습니다. 거의 관제 언론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빅테크들, 그리고 엄청난 이제 FBI나 CIA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함께 이 미국 국민들을 억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면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이게 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문재인은 독재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저 모양인데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트럼프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법관이 세상을 바로잡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사가 세상을 바로잡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군인들이 세상을 바로잡았습니다. 미국 독립, 그리고 종교 해방, 봉건제 타파, 공산주의 붕괴, 나치 붕괴, 그리고 이란 전체주의 붕괴, 모든 경우에 군이 세상을 구출을 했고 새로운 혁신의 단계로 인류 역사를 이동시켰습니다. 트윗에서 로건 핸들리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억지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not hear the Texas lawsuit for lack of standing. 자, 텍사스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텍사스 소송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This was surprising to hear. 듣기에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But nobody knew this case even existed until a few days ago. 그러나 아무도 며칠 전까지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지 며칠 전에도 몰랐다. 즉 어떤 주가 A라는 주가 B주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며칠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We still have many ways to fix this election corruption. 우리는 이 선거 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At the state, 주별 그리고 DC, 워싱턴 DC, 연방정부죠. 이 레벨에서 고칠 수 있는 길은 남아있다. That fight continues.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츠고. 저도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CIA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동안 펜타곤 국방부에서 CIA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플로리다에 계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 제가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타곤이 왜 CIA의 모든 군사 협력을 중단했을까? 이것은 소설입니다만 일단 약간 상상은 덧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대단히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자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국방성은 다음 날인 12월 11일 기준으로 CIA의 대테러 활동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 예산 사용을 전면 중지한다고 CIA에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CIA는 전 세계에서 대테러 작전과 첩보 활동을 벌이고 일부 이
자체 준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파라밀리터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CIA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용병 조직이죠. 작전이라는 게 무기를 든 작전 요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송 수단, 통신 수단, 전투기나 헬기의 공중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펜타곤이 그것을 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산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파라밀리터리 조직도 조만간에 해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국방부가 CIA의 이 군사작전 능력을 제한했을까?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행 사건은 아마 이제 이 독일에서 있었던 이 CIA 서버팜 습격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 델타포스 요원 5명이 사망하고 CIA의 경우 이 전직 네이비실 출신의 준 군사 요원이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군 출신들이 사망을 했는데 밑에 단락으로 와서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 특수부대 작전용으로 쓰이는 전투 헬기가 권총이나 소총 공격으로 그렇게 쉽게 추락해서 탑승자가 사망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델타포스 요원 5명이 사망한 것은 헬기 추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대공 기관총이나 어쩌면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공격을 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CIA가 무장해서 이 델타포스 쪽을 공격했다 이런 상상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 문제는 CIA가 얼마 후에 준 군사조직 요원 1명이 소말리아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전 중에 사망한 CIA 요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차출되었다고 하는 소문은 있으나 소말리아에서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요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망한 곳이 독일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속해 있는 곳이 소말리아였다는 것은 밝혀진 셈입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CIA에서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던 준 군사조직 요원들이 주로 소말리아에 주둔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각지로 파견되어 작전에 임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디카프리오가 소말리아에 있으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작전을 하다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러셀 크로우 같은데 가서 이제 구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자 얼마 후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소말리아에 파견된 모든 미군을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고로 소말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그저 이 700명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당장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최대한 빨리 기지를 폐쇄하고 아프리카, 케냐나 인근 지부티로 분산 재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릴 만큼 긴급한 사안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미 사임하고 자리를 떠난 마크 에스퍼 전직 국방장관이 뜬금없이 이 안건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마크 에스퍼를 자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 밀러 신임 국방장관 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에서 이제 700명은 철수하기로 됐습니다. 전임자가 후임자 결정에 목소리를 내며 반대한다는 건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 700명의 병력이 CIA에게 매우 소중한 핵심 군사 자원이올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그 700명은 그동안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소말리아에 위치했고 대부분의 인력이 사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떤 준군사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제 영화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영화 제목을 찾아서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CIA 준 군사 조직의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CIA는 그동안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A den of snake, 이 뱀 소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CIA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초국적 카발, 어떤 이제 은밀한 정치 단체, 결사 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저는 힐러리나 오바마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딥스테이트라 불러도 상관없고, 이름은 뭔지 저는 I don't care입니다. 어쨌든 그 카발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준군사 조직이 아닌가, 초법적으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암살도 저지르고, 선거 부정도 자행하고,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CIA가 실제로 차베스의 선거 부정을 도왔다는 의혹이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부정에 사용되었던 스마트메릭의 프로토타입은 해머 앤 스코어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CIA가 개발했는데 그것을 차베스 정권에 지원을 해준다. 자, 거기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차베스 정권을 극단적인 반미로 몰아가면서 차베스, 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유전지대가 점점 이제 노후화되게, 자, 미국 서방 자본, 서방의 이제 메이저 오일들이 와서 계속 생산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제 유전지대는 점점 더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려면 뭐 60불이 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베네수엘라의 이제 석유는 점점 이 고립이 됩니다. 반대로 누가 반사 이익을 보겠습니까? 중동의 오일입니다. 자, 그 당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입니다. 조지 W. 부시야말로 이 중동 오일과 가장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IA가 오히려 반미를 하는 차베스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간에 이걸로도 모자라 이제 미국 국방부는 CIA에 어떤 군사적인 협력도 하지 않고 예산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CIA의 어떤 이 무장 능력, 전투 능력, 준 군사 조직을 활용한 오퍼레이션, 이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CIA가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준 군사 조직, 뭐 어떤 은밀한 군사적인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DIA가 하겠죠. 이 국방부의 이제 국방정보부대가 할 것입니다. 뭐 여러분, 뭐 마이클 플린이 DIA 이제 수장 출신입니다. 자, 대충 구도는 이해가 갑니다.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FBI와 CIA의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국방성은 이제 우주군까지 창설했습니다. 우주군은 뭐 군사 위성을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겠죠. 자, 이제 모든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 이제 이 첩보 수단이 DIA가 이제 관할하게 됩니다. 국방 펜타곤이 관할하게 됩니다. 자, 점점 이 권력이 이 국방성 펜타곤 쪽으로 몰리고 FBI하고 CIA는 손발이 잘려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간다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와서 왜 미국 국방부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은 일반인들로서는 그저 추측과 짐작만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소송과 관련된 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갈 길을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DNI입니다. 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은 DNI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정보국인데 이 7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12월 18일 DNI 수장이 이번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외국 세력, 이 포린 세력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선거 관련돼서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이 긴급 행정명령에서는 주시하고 이제 첩보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고 45일 뒤에 이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발표 문안에 심각한 외세 개입이 들어있다면, 만약에 뭐 중국이나 어떤 다른 세력들이 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것이 이제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다면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액션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DNI의 리포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외국 세력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혹은 미국 내에 있는 세력이 외세를 끌어들여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것은 이제 DNI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시 프린시라는 텍사스에 사는 베테랑이 있습니다. 뭐 여군인데 지금 퇴역했는데 요즘 잡이 없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한 상태인데, 그래서 트윗에서 이 선거 관련돼서 많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자, 여기 트윗에서 좋은 말을 했습니다. This isn't the time to give up. 포기할 때가 아니다. seriously, 심각하게. Are we patriot? 우리는 애국 세력인가? Hell yes, 그렇다. Is Donald Trump giving up? 트럼프 대통령이 giving up에 포기했냐? 그렇지 않다. 자, 다시 모여서, 다시 집중해서,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자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설이 선거 부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다시는 부정선거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최고의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막 그냥 다 귀찮아서 포기하고
뭐 플로리다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골프나 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그가 했던 연설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도 기억합니다. 그는 미국 땅에서 다시는 부정선거가 없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전 세계 민주 진영에서도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